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병을 진단하는 사람들 아니고 다만 참고 자료를 쓰는 거예요. 참고 자료를 쓰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미리 우리가 경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제로 우리가 잘못 전달을 될 수 있어요. 정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판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드시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황 대표님 잠깐만요. 오신 분들 병을 우리가 진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으면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가 전달돼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도 우리를 믿거든요. 자 보시는 대로 유비오 매파 측정기라고 하는데 유비오는 그냥 제품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그러니까 이게 매파 측정기고 이 기계가 매파 측정기이고요. 정확하게는 가속도 매파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속도 매파 검사. 그 원리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개 이상 병원 특히 한의원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는 어떤 병원에서는 6만 원 정도 받아요. 이 검사라고 6만 원을 받고 5만 원 받는 병원도 있고요. 또는 돈을 받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의료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들은 이걸로 검사를 해주고 나서 의료보험공단 청구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유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실 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혈압 환자가 1,1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혈관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면 이 검사를 우리가 공짜로 해주잖아요. 그죠? 공짜로 해주는데 자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로 측정해 보니까 요거 조그만 기기가 대체 뭐라고 이게 정확할까 하는데 다른 쪽에 이걸로 사업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업자 5명이 이 데이터를 다 검사를 한 다음에 주머니에 딱 넣고 진짜 그 측정하는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서 거기에 1억짜리가 넘는 기계로 측정을 한 거죠.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로 측정이 똑같아요. 그 대신에 숙련되실 필요는 있어요. 이걸 하시면은 우리가 자꾸 숙련되시고 여러 병을 재주다 보면은 알게 돼요. 그러면은 오늘 배우셨으면 일단 기계는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돼요. 이 기계가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35만 2천 원에 올라가 있어요. 저희 혈관관리협회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5만 원 정도 드실 때는 30만 원 정도에 구매 가능하시니까 뭐 방법껏 알아서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쪽에다가 뭐 하시든지 해서 싸게 사시면 좋아요. 저희가 파는 사람들 아니니까 대신 구매하기 불편하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3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근데 얘가 있어야지 무기가 돼요.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가까운 주변 가족들부터 다 한번 체크를 해보죠 보세요.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보험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수시로 피 검사를 하면은 피는 뽑아요. 뽑아가지고 일단은 원심분리기에 돌린 다음에 혈액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당 수치, 지방의 수치, 그 다음에 단백질의 수치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LDL, HDL을 분석하고 수많은 질환들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흐르는 혈관에 대한 것을 측정하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우리가 측정하는 거라고는 혈압기밖에 없어요. 그죠? 혈압기밖에 없는데 실제로 흘러가는 그런 것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 속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 피가 깨끗하니까 내 혈관도 깨끗할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등치가 되질 않아요. 혈관이 나쁘다고 해서 혈액이 나쁘다고 해서 혈관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분 계시는데 나 이렇게 피 되게 깨끗해요 라고 하는데 실은 피가 되게 깨끗해 나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약을 주지 않아요. 다 정상이래요. 그런데 저걸로 재보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혈액은 깨끗한지 몰라도 혈관이 좋지는 않으신데요?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혈관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미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내 혈관이 많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혈관은요 70%가 막혀도 증세가 없어요. 그래서 혈액이 나쁘면 혈관이 나쁘게 나타나는 건 맞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근데 우리는 혈액에 대한 검사치를 알고 있지 사실은 혈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혈액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혈관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중에서 혈관이 얼마나 말랑말랑하냐 딱딱해냐 좁아졌냐를 알 수 있는 혈관의 나이와 탄력도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자료 더 없어요? 네, 10개 가져왔는데 제거 누가 금방 가져가 버렸어. 일단 이게 심장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맥파 측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요? 맥은 현재 심장에서 보내주는 피의 파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고 혈관의 구조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심장입니다. 크기는 보통 우리의 주먹만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심장이 비대져서 되게 크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심장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 심장은
이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심방에서는 심실로 피를 보내고 심실은 짜줘가지고 동맥을 통해서 피를 돌리는 거고 역시 우심방도 피를 받아서 심실을 보내고 얘는 폐로 들어가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에 각각 막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판막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심방에 나누는 판막이 있고 여기도 판막이 있어요. 이 판막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심방에서 피를 쫙 짜줘서 이리로 보냈어요. 피를 보내면 판막이 닫힙니다. 다시 이게 그 수축이 됐을 때 다시 피가 역류되지 않도록 판막이 내려가면 닫히고 올려보내면 다시 닫히고 이런 판막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 판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맥혈관이고 정맥혈관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맥과 정맥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피부 바깥에 보이는 혈관이 있죠. 파랗게 정맥이에요 동맥이에요? 정맥. 다 정맥입니다. 정맥은 피를 받는 곳이에요. 동맥은 피를 보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동맥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보기가 어려워요. 안 보여요. 깊숙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혈관 주사 맞으면 정맥 주사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동맥 주사는 없어요. 자 그러면 동맥과 정맥인데 동맥에는 굉장히 큰 압이 걸리고 정맥은 별로 압이 없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우리가 120, 80, 140, 90 막 이런 식으로 걸리는 거는 다 동맥이 걸리는 혈압이에요. 다 동맥 걸립니다. 그 피가 동맥에서 쭉 내려갔어요. 그러면 발끝에까지 올라와서 다시 심장 쪽을 향해 올라올 때 우리 혈압이 120, 80일까요? 그때는 2에서 4밖에 안 돼요. 혈압이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심장 쪽에 다시 이제 쭉 피가 순환돼서 올라오는데 피가 우리가 중력이라는 게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피는 심장을 해서 올라오는데 만약에 중력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역류가 되겠죠. 거꾸로 다시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맥이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정맥에 그게 바로 판막입니다. 심장 쪽을 향해서 올라가게 돼 있는. 그래서 피가 역류되지 않도록 있는 판막이 정맥이 있어요. 동맥에 판막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서 있는 사람들, 다리를 무리하게 쓰는 사람들은 이 판막이 심장 쪽을 향해 있다가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은 종아리 장단지대가 울퉁불퉁 솟아나와요. 그걸 하지 정맥류라 그래요. 하지 정맥 어떤 사람들이에요?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아 뒤집어진 사람들. 그걸 하지 정맥류라고 해요. 판막이 뒤집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쉽습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 구조를 아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맥파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가시면 말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00%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방으로부터 시작할게요. 심방에서 피를 짜렸습니다. 심실로 들어왔네요. 이 피가 쭉 짜지면은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 전신에 퍼집니다. 전신에 퍼지고 모세혈관 맨 끝에서 모세혈관에서 정맥과 동맥이 만나요. 동맥과 정맥이 만나서 정맥은 피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다 찌꺼기를 뽑아가지고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수축이 되면 얘는 어디로 가냐면은 폐로 갑니다. 보내는 혈관이니까는 이거 받는 거니까 정맥이라고 얘기하고 동맥이지만 이거 다시 받는 거니까 폐동맥이라고 그래요.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들어갑니다. 그 폐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가 숨을 쉬죠. 산소를 마셨어요. 이산화탄소가 내뱉잖아. 이 교환 역할을 폐에서 해요. 그러면은 정맥에서 끌고 온 수많은 이산화탄소나 찌꺼기들을 폐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내보내고 마신 산소를 얘가 받아가지고 심방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자 좌심방에서 피를 좌심실로 보내요. 쫙 짜줬어요.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 전신에 다 퍼져갑니다. 끝까지 간 피가 모세혈관에서 정맥과 만납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정맥을 통해서 우심방, 우심실로 통해서 폐로 들어갑니다. 폐에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받아가지고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심방으로 들어오고 이게 돌아가요. 되셨나요? 이해가? 예.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얘기 안 돼요. 이해 안 되셨다. 말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순환 구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피는 계속 회전하고 있고 심박은 열심히 한 달에 하루에 10만 번의 심장박동을 일어납니다. 보통 2톤 차 6대 분량이 넘는 피가 계속 돌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그렇게 많은 피가 이 구조를 통해서 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맥파 검사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협박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제품 팔고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분들을 중심으로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측은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약을 안 먹고 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혈관 측정을 할 때 혹시 드시는 약 있어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약을 먹고 있으면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고지혈증 먹고 혈전용의제를 먹고 있으면 당연히 수치가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과를 알기 위해서 혹시 약을 드시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랬는데 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혈관이 안 좋고. 혈관이 안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약을 드시는 중인데 이렇게 나왔으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약을 바꿔달라고 하세요. 현재 드시는 약이 잘 맞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수치가 좋게 나오면은 약을 드시니까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현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이 잘 맞네요. 그리고 끝나면 돼야 한대요. 좋은 약은 없어요. 그 약도 드시는 게 좋겠죠?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를 가지고 만성질환, 우리가 지금 염증이 생겼어요. 얘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해서 먹은 약 가지고는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만성질환으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등 꾸준하게 먹는 약들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약을 먹고 있는데 그것이 잘 맞으면 수치가 좋게 나올 테니까 먹는 약이 좋아요. 하지만 그 좋은 약이라는 건 없으니까 약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권해주시는 거고 혹시라도 그게 수치가 안 좋으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바꿔달라고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측정하신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혹시 병원에 가시나요? 안 가신대요. 병원에 가시면 약을 줘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걸 보면 알아요 수치가.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보시면 돼요. 약 드시는 거 있어요? 전혀 안 먹는데 수치가 딱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0중팔구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병원에 언제 가셨어요? 잘 안 가는데요. 그때 답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건강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이쪽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병원 안 가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기계가 수치가 안 좋게 나와요. 누가 봐도 안 좋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분이 안 좋은데 왜 약을 안 먹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병원을 안 가거나 또 한 번 가셨나? 고집이 더럽게 세가지고 의사가 먹으라 해도 안 먹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아까 한 분 계셨어. 약 먹으라 나 안 먹어요. 안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처럼 병원을 안 가시는 분이 있고. 그죠? 이게 그만큼 수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만성질환에서 먹고 있는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고 혈관의 상태를 위해서 만성질환의 조기 예측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느냐면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 상태까지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병원에 가면은 경계까지 온 거예요. 바로 전 단계까지 온 사람들. 이것도 충분히 체크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 곧 오실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제가 디테일한데 알려드리겠습니다만 A, B, C, D, E, F, G까지 가요. A에서 B가 A는 좋음이에요. B는 보통이에요. C는 주의 단계가 된 거예요. B에서 C까지 가는 시간이 15년 걸려요. 다시 말씀드려서 젊었을 때는 혈관 질환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즘은 젊은 애들은 안 좋아요. 그런데 B에서 C등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15년 걸려요. 나이가 50대 돼야 또 40대 후반 돼야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 괜찮아요. B가 나와요 거의. 그런데 뭐가 무서우냐? C에 가셨어요. C에서 요주의 상태로 가는 D는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D에서 E로 넘어가잖아. E, F, G는요 똑같은 질환으로 쳐요. 금세 넘어가요.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면 치료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 예측을 해서 C등급 정도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약을 좀 드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저희 제품을 권해줄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조기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측정의 결과는 참고 자료예요.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카피도 됩니다. 제가 귀찮아서 안 해드리지만 프린터 있으면 바로 뽑아드려요. 휴대폰으로 다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안 뽑아주는 건데 요거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여줘도 똑같아요. 가속도 배파기로 검사를 했는데 이게 2급 의료기니까 이런 결과 나왔으면 의사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자기가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다. 그 대신에 정말 중요한 게 측정 시 약이나 음료, 달배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미리 공지를 할 때 원래 이제 사업하실 때 혹시라도 내가 내일 측정을 할 거면 측정하실 분들은 약 싸가지고 오세요 하세요. 약 먹고 오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약의 효과가 있으니까는 효과를 못 볼 수 있잖아요. 약 당장 안 드시다고 쓰러지지 않으니까 만병의 특히 만성질환은 그러니까 약을 싸가지고 오셔서 검사 끝난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라든지 그 전날 술 많이 먹는다든지 너무 피곤하게 나되면 몸의 상태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공지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양손을 측정하는 게 좋아요. 양손을. 왜냐면은
혈관이 다 똑같은데 아니에요. 이쪽에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수치가 확실히 바뀌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에 계셔가지고 약간 제가 예, 아까 사장님도 이쪽은 되게 안 좋고 이쪽은 괜찮아요. 그게 제가 여쭤봤더니 이쪽에 지금 염증이 되게 심하셔가지고 염증이 막아버렸거든. 이게 수치가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양쪽을 다 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측정할 때 미리 안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측정을 하면서 왼상강으로 선생님 많이 틀리시는데 오른쪽 불편하세요? 라고 하면은 사실 좀 마비가 왔었어요. 수술한 적이 있어요. 여기 오시는 어떤 그 여사님 한 분은 손가락을 보통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거든요. 여기랑 요거는 측정치가 똑같아요. 요거 측정을 하면 안 나와. 근데 여긴 잘 나와. 요건 측정하는데 이게 안 나고 요건 되게 잘 나와서 제가 이걸로 재드렸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이쪽은 되게 좋고 이쪽은 이걸로 재니까 너무 형편없어. 근데 이걸로 재니까 좋게 나와요. 그 왜 그렇죠? 했더니 뇌 수술을 받았는데 이쪽이 안 좋은 거예요. 이쪽 신경이. 그렇게까지 정확해요, 제가. 그래서 양쪽을 다 재는 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맥파계의 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맥파계의 원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느냐. 자, 첫 번째 파동입니다. 파동. 자, 심장에서 제가 이거 잠깐 쓸게요. 자, 혈관이 있는데 심장에서 피를 보내면 피가 일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피는 가면서 혈관벽을 툭툭 치면서 이러한 파형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혈관 내에 찌꺼기가 쌓였어요. 플라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죽상경화 동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염증 찌꺼기 쫓아다니면 파동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부딪히면서 불규칙하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요거를 가지고 측정을 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냐를 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혈관 내에 저희가 이제 기계로 측정을 하면 맥파기에는요 이 요소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계를 꽂았으면 여기에 센서가 하나 들어있고 여기에 센서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 손톱 이렇게 있으면은 어디다 꽂냐면 손톱이 이렇게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톱 끝나는 부분이 있죠. 이쪽에서 빛을 쏩니다. 빛을 이렇게 쏘는데 자, 우리 혈색소가 뭐예요? 헤모글로빈이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은 피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말초에 피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빛을 쐈을 때 반사가 되겠죠. 이렇게 반사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반사가 계속 일어나요. 자, 이런 사람은 피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반사가 많이 되는 사람은 많은 거죠. 그럼 건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개수가 적게 되면 흑광이 많이 되겠죠. 빛이 많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헤모글로빈의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모세혈관까지 충분한 혈액 전달이 안 돼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손끝이 되게 저리거나 손톱이 많이 갈라지거나 영양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의 파동, 속도, 그 다음에 요 흑강도를 분석을 해서 차트로 나타지는 게 바로 맥파기예요. 요 기계. 이 구부력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센서가 두 개가 위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측정도가 정확도가 95%예요. 95%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제가 설명 많이 안 드릴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흑강도, 그 다음에 파동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혈관도 측정을 하면 첫 번째 그림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보통 혈관 건강 지수, 실제로 나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그래요. 혈관 나이다. 마이너스가 되면은 자기라서 빼는 거예요. 제가 60인데 마이너스 10이 나왔어. 그러면 혈관 나이가 몇이에요? 50. 플러스 10이 나왔어요. 혈관 나이? 70이 되는 거죠. 자, 맥박수가 뜹니다. 그 다음에 신호감도는 여기에 전달되는 거에 따지는데 4% 미만이 되면 측정을 다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측정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부분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암이 있는 사람들은 측정이 잘 안 돼요. 여기 오셨던 어떤 분도 한 분 계세요. 최근에 그 전립선암 판정 받으신 분이죠. 저희 갔을 때 안 돼요. 측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의사가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근데 병원에 딱 갔는데 전립선암 판정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암이 많으면 염증이 많아서 실험감도가 적게 나옵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1도의 체온만 올려도 암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체온이 낮은 사람이 많이 있고 사실은 얘와의 상관관계가 이 메파 분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NO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맥파기를 한다면은 저거 알아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나 저거 많이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사업자들 같은 경우 하니까 나 그거 다 알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혈관관리협회 이사입니다. 혈관관리협회에서 이걸로 건강 측정을 해주는 저희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수치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파동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에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 자기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봤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단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 저한테 다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저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좋은 거래, 플러스가 나오면 무조건 나쁘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게 아무리 좋게 나와도 나머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가 되게 중요하고, 자칫 잘못하면 남한테 오해할 수 있는 진단하지만 우리가 예측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혈관의 건강 라인, 맥파, 박동수, 그 다음에 신호감도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측정을 하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들어보셨죠? 자, 부정맥은 세 가지가 있어요. 빈맥, 첫 번째로 빠르게 뛰는 맥입니다. 100회 이상을 계속 뛰는 맥을 저희가 빈맥이라 해요. 그 빈맥도 계속 반복되면 부정맥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맥, 50회 이상을 계속 뛰시는 분들을 우리가 서맥이라서 그것도 부정맥의 한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도 있어요. 빈맥과 서맥의 차이가 60씩 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된 것도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그 부정맥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았어요. 물을 먹지 않았어요. 사람은 15일 내에 사망합니다. 숨은요, 5분 동안 쉬지 않으면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전기로 움직이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눈을 깜빡거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게 다 전기 신호에서 움직입니다. 전기는요 2초 끊기면 죽어요. 2초 끊기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우리 몸속에 전기가 흐르는 거 혹시 아세요? 정전기 일어나고 막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자, 전기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심장의 우심방에 있는 동방결절인데 전기를 만듭니다.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방실결절로 보내기도 하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는 우심방으로, 좌심방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심실로 이렇게 갑니다. 이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계속 심장의 수축과 이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여기 전기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뜁니다. 그리고 이 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지금 이렇게 보는 선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겨요. 필요 이상으로 막 생깁니다. 그러면 실제로 심장이 빨리 뛰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혈압 환자도 순간적으로 많이 뛸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급하게 뛰는 게 뭐냐면 빈혈 환자, 철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급박한 상황이 되면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쓸데없는 전기선이, 이 주선이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게 아니라 얘가 스스로 전기선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현상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 제일 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게 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이 안 좋거나 백내장이 오거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눈에 실핏줄이 생겼어요. 옛날에 없다가. 왜 그래요? 우리 몸속에 가장 많은 혈관이 눈에 있거든요. 근데 그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선을 만들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실핏줄을 만들어내, 신생혈관을. 똑같아요. 얘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선을 많이 만들어내요, 전기선은. 그러면 내가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 심장 뛰라고 신호를 보내, 뇌에서. 그 얘가 300번 넘게 뛰어요. 팍 뛰는데 실제로 심장의 수축과 이완이 되지 않고 떨기만 합니다. 우리가 심방세동이라고 그래요. 그죠? 수축과 이완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기절해버립니다.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심방세동기를 달고 다닙니다. 이게 되면.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려서 부정맥은 느리게 뛰거나 너무 빨리 뛰거나 아니면 이게 들쭉날쭉하는 경우인데, 약하게 많이 생긴 이런 그 전기선은 전기로 지져가지고 끊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치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살짝 끊어지거나 이유할 수 없는 심방세동이 많아요.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저희 거 기가 막히게 잡힙니다. 정말 잘 잡혀요. 지금 그 김해에 있는 그 사업자가 한 명 있어요. 김해에 있는 분. 그분이 처음에 저희한테서 측정했는데 저희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대표님 여기에 본인 부정맥 있는 거 아셨어요? 그냥 알기는 알았대요. 근데 너무 심해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측정이 안 돼요.
집에 울면서 갔어요.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밑이에요. 근데 울면서 집에 갔어요. 왜요? 갑자기 심장마비 일어날 수도 있어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측정이 안 되니까 2주 만에 제가 창원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이 교육 해주러 왔어요. 거짓말 하나도 못해도 안 잡혀요. 부적이 한 개도 안 잡히고 다 살아났어요. 그냥 정상적인 박동을 해요. 그 정도로 이게 좋아요, 제품이. 그래서 이거 드셔보실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 전에 그러면 제가 혈압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혈압약 드시는 분 계세요? 혈압약? 혈압약 어떤 몇 개 드세요? 하나. 하나씩. 자, 혈압약 어떤 약 드시는지 아세요? 의사가 얘기해주고 주든가요? 그냥 혈압약이라고 먹으라고 주든가요? 자, 혈압 아까 밖에서 이제 아까 제가 측정해 드렸는데 얘기하시는 분 계셨어요. 나 본태성 고혈압이래요. 그죠? 본태성 고혈압 뭐예요? 이유가 알 수 없는 그냥 그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자, 그러면은 약을 주는데 혈압약은 보통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혈액 내에 물이 너무 꽉 찼으니까 물을 빼주는 이뇨제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C10이라는 약이 있어요. C11은 뭐냐면 칼슘 기량제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 우리 뼈에 99%의 칼슘이 있고요. 1%의 칼슘이 피랑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세포 속으로 딱 들어가면 혈관이 넓어져요. 빠져나면 다시 좁아져요. 이게 왔다 수축을 하는데 C11을 먹으면 딱 들어간 칼슘이 안 나와요. 그러면 혈관이 넓어져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칼슘 기량제라 그래요. 제일 많이 쓰는 혈압제 중에 하나. 또 3번째가 에이스 차단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먹는 약이 있어요. 그 3가지를 쓰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물을 빼주는 이뇨제. 두 번째 칼슘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먹는 칼슘 기량제. 3번째가 심장이 느리게 뛰는 거는 에이스 차단제.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다 혈관을 청소해요? 혈관에 있는 노폐물 빼주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넓혀주고 유지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혈압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유지되더라도 혈압이 계속 혈관에 스크질립니다. 그러면 상처가 모여들죠. 그 피가 끈적거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두 번째로 먹는 게 고지혈증 약을 먹어요. 좀 더 되면 당뇨약도 줘요. 그러니까 약은 늘어나지 줄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먹는 혈압약은 혈압을 청소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당뇨. 혹시 당뇨 있는 분? 자, 당뇨 어떤 질환이에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질환? 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영양이 안 들어가는 거.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 이거를 아셔야 돼. 당뇨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당뇨가 되게 쉬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제가 칠판 잠깐 쓰겠습니다. 피로도 잘 안 되는 질환, 무서운 질환 맞아요. 피가 끈적거리고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자, 당뇨가 어떤 질환이냐? 포도당은 뭐가 만들어질까요? 뭐를 먹었을 때 포도당이 만들어질까요? 백미. 예, 탄수화물이죠. 예,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포도당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포도당이 없으면 에너지가 안 되기 때문에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속에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 자,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더니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됐네요. 혈관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면 얘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나 장기 속으로 가나 간으로 들어가거나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 포도당이 혈관의 벽을 열고 들어가줘야 되죠.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당뇨 환자는 뭐가 돼요? 이 포도당이 들어가지 않고 피랑 돌아다니는 걸 당뇨라고 해요. 그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세포 속으로 계속 피랑 돌아다니는 거를 우리가 당뇨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혈관의 벽을 열고 들어갈 때 여는 열쇠가 뭐예요? 인슐린이에요. 그 이름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딱 나와서 열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형 당뇨가 있고요.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어요. 1형 당뇨는 소화당뇨라고 그래요. 자,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요. 포도당이 생겼네요. 췌장에서 인식을 합니다. 뇌에서. 자, 췌장을 통해서 인슐린 만들어서 보내. 100개가 필요해.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30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30개는 들어가고 70개가 혈액에 또 돌아다니겠죠. 70개는. 피랑 돌아다니겠죠. 당뇨가 온 거예요. 그죠? 이래서 선천적으로 생기는 당뇨. 이걸 1형 당뇨라 그래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95%는 2형 당뇨입니다. 2형 당뇨. 전 당뇨가 없어요. 자, 밥을 먹었더니 역시 100개가 필요해요. 아, 100개 인슐린이 필요해. 제 췌장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췌장에서 나온 녀석들이 이 역할을 잘해가지고 당뇨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 당뇨 환자야. 야, 인슐린 100개 필요해. 집어넣어. 했는데 10개만 기능하고 90개는 돌아다녀. 왜요? 인슐린이 불량이야. 열쇠가 안 맞는 거예요.
열쇠가 불량이야. 혈관벽을 못 열어요. 당연히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계속 끈적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슐린이 고장일까? 인슐린이 고장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뇌에서 야 아직도 포도당에서 더 보내 하면 계속 인슐린이 쌓여요. 얘가 다 지방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겨서 당뇨는 점점 심해지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인슐린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당뇨 환자의 인슐린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모양이 틀리죠? 왜 그러냐면 요 중간에 두 개의 아미노산을 붙여주는 본드가 없는 거야. 이 본드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사이가 벌어지니까 열쇠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 본드가 이름이 뭐냐? 혹시 아시는 분? 인슐린을 붙여주는 본드 유황이에요. 이게 유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제일 많은 영양소가 뼈를 구성하는 칼슘이에요. 두 번째가 인이에요. 세 번째가 유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황의 부족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타민 박사 칼바이퍼예요. 칼바이퍼가 얘기했어요. 21세기가 되면 현대인은 유황 부족의 시대에 살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쌀에 유황 많아요. MSM도 만들잖아요. 실제로 당뇨 환자 3명 중 먹는 약들의 대부분이 다 유황 성분의 약을 무조건 먹게 돼 있어요. 그만큼 유황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유황이 부족하면은 관절 이빨이 다 없어져요. 에너지 합성이 안 돼요. 당뇨가 와요. 유황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유황이 부족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칼슘 부족. 끓여 먹어서 그래. 데워 먹고 볶아 먹어. 사실은 채소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있는데 유황은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전문가들이시니까 이제 전문가가 되실 거니까 제일 많은 유황은 어디 있어요? 화산에 많죠. 화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 유황 이거요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9번을 법제를 해요. 독소를 빼요. 그래도 강해요. 그러니까 오리 개맥이죠. 오리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거를. 그래서 광물성 유황이 제일 많지만 독성이 워낙 강해서 법제를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유황을 우리가 광물성 유황이라고 합니다. 자, 동물에게도 유황이 있겠죠. 동물의 유황은 주로 어디 몰려있냐면 쓸개에 많아요. 그래서 동물성 유황은 정말 효과도 좋은데 비싸요. 어디 많아요? 웅담 아시죠? 웅담. 사향. 그 다음에 그 소의 쓸개에서 난 우황. 얘네들이 다 유황 성분이에요. 근데 규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일 흔하고 우리가 그 광물성 유황보다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MSM의 식이유황. 채소에 많은 거, 식물에 많은 거예요. 혹시 MSM 자연에 존재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없어요? 제가 얘기하면 본 것 같아 하실 거예요. 산에 올라가시면 돼요. 산에 올라 소나무를 한번 보세요. 소나무 껍데기 보면 송진이 있죠. 송진 말고 자세히 보면 하얀 가루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MSM이에요. 그게 식이유황이에요. MSM. 예, 그래서 소나무 껍데기에 하얗게 박혀 있는 가루. 송화가루 아니에요? 네, 하얀 거. 송화가루 아니고 송진 아니고 하얀 가루가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예, 그거를 MSM이라고 하고 모든 식물에 많이 있는데 특히 유황이 많은 작물들이 있어요. 달래, 그다음에 양파, 대파, 마늘, 부추. 5가지 매운 채소, 향이 강한 채소, 오신채라고 해요. 어디서 못 먹게 할까요? 못 먹게 하는 데가 있어요. 절에서 왜요? 이거 먹으면 스님들이 수행이 안 돼. 너무 세죠? 그만큼 예, 단백질 합성해주고 기력을 올려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5가지 채소에는 다 유황이 많아요. 유황은 보통 한 가지가 아니야. 우리가 S라고 원소기호를 보는데 하나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6가지 돼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뮤 해가지고 6가지 유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황 중에 대표적인 유황이 뭐냐면 홍삼 아시죠? 홍삼의 사포닌 아시죠? 사포닌이 거품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사포닌이 유황이에요. 근데 베타 유황이야. 베타 유황. 두 번째 유황 군이 많아. 그런데 부추는 6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제대로 온 부추가 3보다 훨씬 좋아요. 6가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황의 부족의 시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면 절대로 유황을 안 잊어버리실 거야. 그죠? 자, 인슐린 사이에 본드가 뭐라고 해요? 이름이? 유황. 이게 당뇨병이에요. 유황이 부족해서 오는 병이 당뇨병. 이해되셨죠? 유황 당뇨병 이해되셨죠? 혈압약 이해하셨죠? 부정맥 이해하셨죠? 이해됐죠?
유황이 열에 약하다면서요. 네, 38배열만큼 그러니까 나가요. 이런 거 다 그냥 야채 같은 거 생으로 먹어야 되겠네. 생으로 드시면 좋은데 이제 우리 입맛은 배렸어요. 생식하기는 힘들어요. 네. 볶아 먹을 때 맛있고 구워 먹을 때 맛있고 가열을 해야 맛있으니까 그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실 그래서 화식한 이후로 인류는 유황의 부족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유황 성분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자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려야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 당뇨, 고지혈, 그 다음에 허리 사이즈가 남자 36, 여자 32가 넘어 34가 넘어가면 해당되는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주변에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많이 만날 거니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이제 평균 심박수를 볼게요. 자, 평균은 1분에 의학적으로 60번에서 100번이 정상 박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 있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심박을 늘린 사람들이 있어요. 황영조가 심장 박동수가 45에서 48회밖에 안 돼요. 마라토너들이 굉장히 늦게 뛰어요. 자, 그런데 심박은 총량이 있대요. 총량.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내가 뛸 수 있는 총량이 있대요. 그냥 재밌는 얘기로. 느리게 뛸수록 오래 사는 거고요. 빨리 뛸수록 오래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균 심박은 보통 75회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북이가 제일 오래 살죠.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1분에 4번 정도 뜁니다. 4번. 생쥐 같은 경우 생명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300번씩 뛰거든요. 빨리 뛸수록 안 좋다. 그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70번에서 75번 정도를 뭐 적정선으로 이렇게 봅니다만, 사실은 사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60에서 100번이 정상범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100번은 좀 빠르고요. 90회 정도 뛰는 게 좋아요. 왜? 100번을 뛰면 그만큼 심장이 무리하게 일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90번을 넘기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느리게 뛰어도 맥이 쳐져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는 거고, 단 우리가 체크를 하실 때 50배밖에 안 뛰어. 그러면은 서맥이신데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65세기 넘어가서 50배 넘어가도 정상이에요. 50배 미만으로 뛰는 건 무조건 부정맥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건강 분석도 보면 저희가 이제는 나중에 맥파기를 체크해 보시면은 요런 차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장의 박동수, 그 다음에 손가락 끝에는 파동, 헤모글로빈의 수치를 가지고 요런 그림을 나타낸다고요. 2차 분석을 해서. 자, 요 A타입의 요게 혈관 단면도예요. 혈관 단면도. A가 되니까 혈관이 깨끗하죠. B가 되니까 요만큼이 좀 막혔네요. C가 되니까 더 많이 막혔어요.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D가 되니까 이만큼, E가 되면 F가 되면은 이제는 뭐 얼마 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찌꺼기가 떨어지는 순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EFG랑 똑같아요. 상태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미리 판단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좀 더 공부를 하시거나 많이 측정을 해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C지만 D에 가까운 C가 있고 B에 가까운 C가 있어요. 그러면 다 각기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대분류로. 자, 그 다음에 혈관의 탄성도. 이거는 뭐냐면 심실에서 피를 쫙 짜줬을 때 말초까지 손가락 끝, 발가락 끝, 머리 끝, 온심까지 끝까지 모세혈관 통해서 피가 전달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혈관은 보통 10만 킬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화가 되면 혈관 노화가 됐어야 하는 거는 주된 혈관이 막히는 것도 노화지만 실제로 모세혈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잖아요. 혈관 찍으면 모세혈관이 다 살에 파묻혀가지고 태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암이 걸리죠. 주혈관에. 이해하셨습니까? 나이를 먹으면은 모세혈관이 다 달라붙어가 없어져요. 실제로 담배를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담배가 혈관에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담배 못 끊어요.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한 게 있는데, 토끼의 귀를 이렇게 든 다음에 뒤에다 불빛을 비춰요. 그러면은 토끼 귀에 혈관이 눈에 다 보이거든요. 불빛 때. 그 다음에 담배를 쭉 빨아가지고 코에다가 후 불잖아요. 모세혈관이 쫙쫙 달라붙어 버려요. 수치가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모세혈관은 퇴화되기도 되기 쉬워요. 나이를 먹었다가 말초혈관에 가는 혈행이 굉장히 많이 막히면서 모세혈관이 줄면서 주된 혈관에 많이 암이 걸리는 경우에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게 또 정상일 수도 있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 혈관의 탄성도는 뭐냐면 심장에서 자심실에서 피를 쭉 보내는 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까지 왔을 때 요거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잔혈량이라고 해요. 이 잔혈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잔혈량을 이해하셔야 우리가 제대로 설명이 가능해요. 자, 잔혈량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차트상을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요걸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내가 체크를 했더니 지금 보시는 대로 아까 보시는 대로 EFG 나쁜 타입은 다 어떻게 되냐면 심장에서 보내주는 건 적게 내려가고 잔혈량이 처진 경우가 많아요. 쟀더니 기준선은 똑같은데 이렇게 처진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나쁘다고 판단해요. 자, 이거는 잔혈량은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심장에서 피를 짜줬어요. 그러면 심장에서 피를 대동맥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심막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 심장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지만 이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심실안에서 돌아버려요. 와류가 돼요. 서로 부딪히면서 피떡 혈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 수치가 나와. 이렇게. 이게 동맥판에 판막에 부딪힐 때 나타나는 파형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얘가 많이 쌓일수록 어떤 사람이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고있고 피가 떡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우리 뇌의 90%가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요 두 가지를 먹고 살아요. 첫 번째가 산소입니다. 산소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제일 두 번째로 굵은 혈관이 어디 있어요? 가장 굵은 혈관은 혹시 어디 있을까요? 목에 가장 굵은 혈관. 뒷목 대동맥. 대동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자, 복대동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척추 안쪽에 붙어 있는 혈관이 제일 굵어요. 우리 몸속에서 복대동맥. 그래서 혹시 옛날에 그 사무라이들 있죠, 사무라이들. 그러면 자기가 가족의 불명한 일을 가문에 내가 그 불명예를 끼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얀 물을 깔아놓고 다 무르고 칼로 촥 하다면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무라이가 딱 뒤에 칼을 들고 반드시 서 있어요. 이게 보고 탁 쳐서 죽입니다. 할복한다고 사람 안 죽어요. 칼로 이렇게 찍죠. 그 혹시 친구 보셨나요, 친구? 그만해라, 많이 묻다. 이렇게 해도 쉽게 안 죽어요, 사실은. 대동맥 끝자리로 잘 안 죽어요. 근데 대동맥이 척추 안쪽에 들어서 이거 못 끊어요. 너무 아파서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고래 대동맥은요, 애가 기어댕길 정도로 커요. 우리 몸속에 제일 굵은 혈관이 복대동맥이에요. 두 번째 굵은 혈관은 어디냐면은 목에 있는 경동맥이에요. 그럼 경동맥에 왜 굵을까? 지금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35%의 산소를 뇌에서 태워요. 그러니까 산소를 계속 보내야 되니까 피가 산소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굵은 거예요. 이렇게도 부족하면 우리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35%가 들어가도 부족해. 그럼 뭐를 해요? 산소 마시는 거예요. 피곤해. 산소 더 많이 마셔야 돼. 오래된 차에 갇혀있거나 내가 피곤하면 산소를 해가지고 많이 마셔가지고 머리에 올려보내려고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뇌에서 지시를 해서. 그만큼 경동맥이 중요한데 이 경동맥이 이제 막히게 되면은요, 경동맥이 안 좋거나 혈관벽이 막히면은 산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 전달이 되지 않아요. 뇌에 산소 전달이 안 되고 포도당 전달하면 뇌가 늙어요. 그러면 첫 번째 느끼는 게 뭐예요? 치매가 와요. 그래서 치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치매는 뭐냐면 서양인들이 많이 걸리는 치매, 우리나라 사람도 제일 많이 걸리는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알츠하이머는 어떤 치매일까? 나쁜 단백질이 있어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나쁜 단백질이 기억이 이렇게 이어지는 데서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라 그래요. 그런데 서양인들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치매가 혈류성 치매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혈관이 막혀서 산소 전달이 안 되고 영양분 전달이 안 되니까 치매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은 치매 걸리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또 치매 환자 중에 3%가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술을 이빨 먹고 야, 나 집에 어떻게 왔냐? 블랙아웃 되는 사람도 있죠. 알코올 성침매도 우리나라 3%예요. 그래서 피가 돌지 않으면 산소 전달, 영양분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포도당 전달이 되니까 치매가 와요. 자, 치매가 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차트가 뭐냐면 잔혈량 차트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검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 이렇게 되시면 기억력 많이 떨어지는데 되게 어려워. 깜빡깜빡하시죠? 네.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손발 저리고 순회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잔혈량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맥판이 다쳤네요. 심실이 쫙 짜졌는데 판이 다쳤어요. 피는 동맥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판막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아까 같은 차트가 나와요. 이해하셨죠? 대동맥으로 혈액을 방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혈액의 양을 잔혈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혈관의 노화가 진행될수록 박체 강도는 약해지고 잔혈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잔혈량은 혈관 건강에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치매나 중풍을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차트입니다. 그래서부터 EFG 타입은 잔혈량이 다 높아요. 잔혈량이 높을수록 심각한 중증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방금 얘기한 거를. 자, 여기서부터 이 기준선은 변하지 않아요. 이 기준선은 변하지 않고 현재 이렇게 보여져 있는 그림이 가장 건강한 사람의 혈관 내 파장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심장에다 피를 쏴줬어요. 심실에서. 이제 아까 그 심장의 구조 한번 떠올리면 생각해 보세요. 좌심실에서 피를 쫙 짜줬더니 피가 뚜루룩 가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머리까지 갔네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밖에 안 갔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혈압이 약한 거예요. 저혈압이. 여기까지밖에 안 갔다. 저혈압. 여러 가지. 예, 저혈압일 수도 있어요. 혈관이 막힌 사람도 끝까지 못 가겠죠. 짜줬는데 심장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대부분 혈관이 막힌 사람들이 끝까지 못 내려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밖에 탄력도가 안 올라갔어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네요. 그러면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혈관이 딱딱해진 사람들. 혈관이 탄력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게 탄력도거든요. 탄력도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잔여량이 축쳐 있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가장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보여드린 데 가장 건강한 차트죠. 혈관의 상태가 깨끗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증세는 없어요. 건강하니까. 이런 걸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안 먹었는데. 먹지 않아도 돼요. 이거 자꾸 먹으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안 먹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B등급이 나왔어요. B등급. B등급이 나왔는데 보니까 내려가는 것도 약간 덜 내려갈 때 탄력도도 많이 떨어졌죠. 요만큼 막혔네요. 아직까지 막혔지만 이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혈액순환과 혈관 상태가 양호하지만 관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통 나이로 따지면 40대가 시작이 되면은 보통 이런 곡선이 나타나요. 30대 말 40대. 그러면은 느끼는 게 피로감, 그다음 피부 상태, 화장바다 안 먹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잘 받아도 해소가 잘 안 돼요. 이러면 저희가 뭐라고 하면은 3개월에 하루에 한 번만 드셔라. 3개월에 하루에 한 번만 드시고 3일 후에는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먹어요? 3일에 한 번씩 드셔라. 괜찮다. 어차피 우리는 나이를 먹을 거고, 어차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어차피 우리 나쁜 공기를 마실 거고, 음식을 통해서 나쁜 것도 먹을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분들은 3개월 지난 후에는 3일에 한 번씩만 먹어도 혈관 유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3개월을 먹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하시면은요, 한 사람이 1개월치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얘기만 좀만 잘하셔도. 자, C타입이 된대요. 자, B와 C타입 상계는 몇 년 걸린다고요? 15년. 15년 정도 걸려요. 나이가 50대, 40대 후반, 40대 중후반, 50대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C등급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분들 정도 되면은 혈액순환이나 혈관 상태가 안 좋아요. 내가 늙나 봐. 아우, 죽겠어. 피로감 회복도 안 돼. 이런 때가 시작이 돼요. 두통도 생기고 손발 저림, 자다가 지어내리거나 수족냉증이 오거나 이런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시작될까봐 경계선이에요. 이제 관리하셔야 될 때가 돼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먹어라? 3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청소를 해주라는 거예요. 청소를. 그리고 끝난 이후에는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드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D가 됐어요. D가 됐더니 이만큼 막혔고 여기에 염증도 많이 발생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이미 혈관에 병이 온 거예요. 이미 성인병이 시작됐어요. D등급이 되시는 분들 대부분은 약을 먹는 사람들이거나 똥꼬집 있어야지 약을 안 먹거나 병원에 안 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D등급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성인병이 나타난 상태예요. 그러면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성기능 감퇴, 무기력증이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먹어라? 3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3개월 지나면 다시 3개월을 하루에 한 잔씩 총 6개월 정도 드셔야 됩니다. 6개월 뒤에 3일에 한 번씩 드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정도 되면 이미 혈관의 질환은 발생이 된 거예요. 여기서 2등급 넘어가는 거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EFG 등급이 됐네요. 이제는 막힌 게 뚫린 거보다 더 많은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면 중풍치매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혈류가 이미 안 좋아진 상태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요 제대로 못 건 사람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저희 그 사업자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부인이 병원 수간호사예요. 수간호사.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때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관절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염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다리가 너무 아파서 맨날 벽에 높은 데다가 잠을 자고 시술을 2번이라고 하는데도 효과를 못 본 거예요. 이상하다. 난 다리 아프다 텐데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냐. 저녁마다 시리고 아파가지고 맨날 높은 데 올리고 잤어요. 저희 걸 딱 보름 먹고 나서 다리가 아픈 게 없어졌어요. 다리가 안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의사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혈류 때문에 아픈 거예요. 혈류가 안 좋으면 다리가 아파요. 완전히 다리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2등급 GF 된 데는 이미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특히 다리, 관절 이런 데가 다 아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은 E타입이 되면 저희가 6개월 동안 2번 드셔라. 그리고 6개월에 한 잔씩 먹어라. 사실 FG 타입 정도 되면 암 환자도 굉장히 많이 나요. 암 환자나 측정이 안 되시거나 이미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1년 내내 아침용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진짜로 혈관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 말기암 환자는 어때요? 폐 이렇게 쓰러졌는데요. 중풍 왔는데요. 치매 지금 중증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권해야 돼요? 아유 그 정도 되면은 답 없어요.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원할까요? 불맛있게 먹으라고요. 네. 자 이걸 드시면 좋아진다고는 얘기 못 드리겠지만 더 나빠지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좀 이렇게 좀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먹고 좋아진다 치료돼. 어우 암 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들은 얘기도 되는데 저희는 얘기하면 안 돼요. 실제로 대전에 있는 주은나파병원하고 광주에 있는 명가한방병원에서는 말기암 환자도 이걸로 치료를 해요. 치료제로 의사들이 써요. 근데 우리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건 어느 정도 맞거나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아침 저녁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훨씬 덜 고통스럽대요. 훨씬 덜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권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닥터리오를 먹었는데 이제 우리 어려우신 부분이에요 이게. 자 닥터리오를 먹었는데 처음에 쟀는데 이쪽이 플러스 10 이쪽이 플러스 5가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먹고 나서 20분에 잴 거잖아요. 기대치가 되게 높아지겠죠. 야 이거 먹으면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 마이너스 떨어질 거야. 먹었는데 어머 마이너스 플러스 10이 되게 25가 됐네. 플러스 5인 게 20이 돼버렸어요. 그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싸질 거 아니에요. 뭐야 먹는 거 좋아진다더니 이게 이렇게 나빠지면 어떡해. 가짜야 이럴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혈관이라고 칠게요. 여기 찌꺼기가 다들 붙어있네요. 뇌세관스간으로 인해서 플라크도 있고 여기 찌꺼기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붙어있는데 얘를 먹었어요. 얘는 100% 혈관 확장됩니다. 때려 죽여도 혈관은 넓어져요. 왜? NO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 혈관이 넓지 않아요. 이건 무조건 NO 발생을 해요. 저희 제품은 무조건 넓어져요. 그러면 이 안에 보이지 않는데 얘를 먹었더니 뿌얘져요. 수지 좋게 나올까요? 나쁘게 나올까요? 당연히 나쁘게 나오죠. 당연히 나쁘게 나와요. 그런데 요거를 1시간을 재볼게 하면 다시 좋아집니다. 가라앉으면. 그래서 처음에 먹고 20분 정도 흔들리면 수치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때 입이 닫히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혹시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럼 피검사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면 CRP 수치를 검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는 CRP 수치는 염증 수치예요. 피검사랑 맨 끝에 떠 있어요. 1mg 이하일 것 이렇게 뜨는데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 거의 다 이게 나쁜 증세가 나올 수 있어요. 혈관 내 염증이 많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차트를 보면 염증이 많아가지고 혈관이 좁아질까 딱딱해져 있어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해요. 사장님은요 지금 재면 나중에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염증이 많으면 차트가 굉장히 딱딱하게 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혹시라도 먹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면은 10명 중 한두 명은 나쁘게 나와요. 내가 얘기했죠 나쁘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편법 알려드릴게요. 편법. 이게 참 어려운데 제가 이거를 뺄까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매파를 까시고 나면은 매파 매뉴얼에도 뭐라고 써있냐면은 요 손가락과 이 손가락은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잘렸네요. 검사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요걸로 재주란 얘기예요. 요거과 요거는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먹었는데 요거도 수치 변화가 없어요. 크게. 그러면 이 사람 먹은 사람은 어때요? 효과를 기대하고 먹었는데 나쁘게 사람이 나오면 좋겠는데 나쁘게도 안 나와. 아 염증이 많다라고 얘기해주면 좋은데 나쁘게도 안 나오고 똑같아 먹고 적는 거야. 효과 없네요? 이럴 수 있죠. 그때 쓰는 방법이 이걸로 재주는 거예요. 약지. 이 약지로 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 손가락 두 개는 염증도 보고 확장도 봅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염증도 많이 나타나면 요거를 두 개를 보는데 요 약지는 염증과 상관없이 혈관이 얼마나 확장됐는지만 검사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걸 재줘요. 수치가 틀림없이 좋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쟀는데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나쁘게 나오지 않았는데 좋게도 안 나오고 그대로 멈췄어요. 아니 먹으면 무조건 효과 있다면서요. 왜 이걸 먹었는데 효능이 발휘가 된다고 똑같이 나와요 라고 하면 이걸로 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다? 요거는 염증과 확장을 같이 오지만 얘는 확장만 봅니다 하면 요거는 좋게 나와요. 훨씬 90% 이상 좋게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요걸로 재주는데 똑같고 요걸로 재도 똑같아요. 그 사람은 진짜 혈관 많이 막힌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믿으셔도 돼요. 자, 저희 제품이 가장 주된 기능이 뭘 것 같으세요? 대부분 저희 제품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산화질소 제품이야. NO 산화질소라고 얘기를 해요. 산화질소는요 실제로 1998년도에 루이스 이그러너 박사랑 그 동료 2명 3명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을 정도로 혈관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발견을 했어요. 산화질소를 발생시키면 우리 혈관이 넓어진다. 이게 우리 혈관 내 질병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산화질소의 제품들은 우리나라에 20개가 넘어요. 근데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누가 길을 막아도 의사가 저한테 와도 저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3개월 안에 청소된다 저는 얘기를 해요. 언제고 뚫린다. 근데 실제로 우리 지금 시중에 또 다른 수많은 산화질소 제품들은요 먹을 때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안 먹으면 다시 막혀요. 다시 또 되돌아가요. 제가 가장 극단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신대방동에 가면 천모 교수가 있어요. 천모 박사님이 만든 제품을 가지고 체험방을 한 3년 하신 그 지점장님이 계세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1년치, 2년치를 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원장님도 1년치를 먹고 그날 제가 체로 갔더니 그날 아침에 자기도 또 먹었대. 근데 제가 제줬거든요. 먹은 사람들 다 혈관이 안 좋아요. 저희가 그 대전에 가고 그 창원에 갔을 때도 나 이거 먹었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안 좋아요 혈관이. 말이 안 되잖아요. 1년을 먹은데 좋아야 되잖아요. 안 좋아요. 근데 저희 거 3개월 먹으면 정말 좋아집니다. 진짜 수치가 제가 자신있게 말해서 정말 좋아져요. 적어도 3개월에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무조건 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얘는 편법일 수 있으나 왜? 이걸 먹으면 혈관이 무조건 확장되니 증명해 드릴 게 없으니까 요거라도 제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거 저기 그 따지면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좋아지니까. 자, 제가 여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호감도가 4% 미만 측정되지 않으면 수족냉증, 부정맥, 면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몸이 차가워서 나타나는 대표적으로 암 환자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다가 막 떨어지는 사람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 염증이 되게 심하거나 암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기 가서 재준 사람도 측정이 안 돼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전립선암 판문증 받고 있는 분도 있어요. 사업자 누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체크를 해본 사람도 있어요. 체크해도 안 나와. 이렇게 되면은 염증이 되기 시작해서 염증의 끝판왕이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암일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은 저 사실 암수를 받았어요 하시는 분도 꽤 있었어요. 꽤 받았는데 자, 제가 여기서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암이 뭘까요? 암. 염증 덩어리요. 염증 덩어리 또. 세포의 돌연변이. 네? 돌연변이. 돌연변이. 역시 우리 뭐 잘 아세요. 제가 딴 데가 재밌게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돈 필요하신 분 계세요? 돈? 암본 많이 들어왔는데 돈이 필요하다. 필요하세요? 제가 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법적으로. 자, 어떻게 하시면 되면 긁으면 돼요. 그냥 긁었어요. 상처 나죠? 약 바르면 안 돼요. 치료하면 그냥 가만 놔두는 거야. 그러면 내 DNA로 내 세포로 얘가 재생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나흘 만에 또 긁어. 그럼 또 상처가 나죠? 또 내 세포로 재생이 돼요. 또 긁어. 계속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커지기 시작해요. 조직검사하면 암이에요. DNA가 변형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 남자 사장님들 빼놓고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암 환자였어요. 왜요? 내 뱃속에서 나와 다른 DNA, 애를 키웠잖아요. 그죠? 사실은 저희는 암덩어리예요. 나와 엄마와 다른 DNA를 우리 자라났거든요. 제가 그 여자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내 조직에서 자라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간에 통증세포 있어요, 없어요? 간에 통증세포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 장기에는 통증세포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암이 발생했잖아요. 그 자리에 수십 번의 염증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변형된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증까지 느낄 정도의 통증세포까지 가면은 그래서 암은 내가 느끼면은 뭐예요? 말기예요.
예, 통지세포까지 느껴서 아프다. 암 판정이 하면 무조건 말기예요. 처음에는 초기 증세가 없어요. 그래서 암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암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자, 암 환자가 되면 이런 염증 때문에 몸이 떨어져요.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저 검사를 하면은 4% 미만으로 많이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수치가 많이 너무 잡힌다 하면은 수족냉증이 본래 있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실제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염증도 많이 생겨요.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얘가 좀 적게 잡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심장의 박동이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증상으로 교감항진 영향으로 혈관이 좁게 나타날 수 있다. 말이 들기 어려운데 되게 쉬운 말이에요. 뭐냐면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그거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감신경이 한정되면 내가 화를 냈을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 사람이 안중이신가 되죠? 산 있어요? 얕은 산 있어요? 자, 얕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어저께 노래방에서 연락에 노래 부르다 보니까 시간이 12시간 넘어갔어. 차 다 끊겼어. 집에 가야 돼. 산을 넘어가야 돼.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떻게 될까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망갈 준비니까 다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잘 봐야 되잖아요. 눈은 땡그래져요. 손에 땀은 막 나네요. 심장은 두근두근해요. 싸우려고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이거 스트레스 받았다 그래요. 이게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교감신경이 항진됐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양쪽에 콩팥이 있죠. 콩팥 뒤에 엄지손가락만한 부신이라는 장기가 딱 달라붙어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어떤 호르몬? 코티졸, 아드레날린이라는 이름의 스트레스가 나와요. 그럼 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들어가요. 눈은 땡그래져요. 땀은 나요. 심장은 두근대요. 혈관이 찌그러들어요. 수축이 돼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심장박동수가 빨라져요.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 혈액도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막 마이너스 20 나왔어요. 그러면 와, 피 잘 도네요. 얘기하면은 안 돼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잘 놀거든요. 피가 찌그러들어가지고 넓은 혈관에서 조그만 혈관에 피가 빨리 흐르잖아요. 그걸 보고 건강하세요 얘기하면은 오산이에요. 근데 저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건강하다고 판단해버리고 안 먹어도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반대로 교감신경의 반대가 부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 얘는 가라앉혀요. 사실은 교감신경은 계속 발생했다가 너무 뭐냐면 우리가 살기에서 부교감신경이 다시 얘를 눌러. 교감신경이 올라갔다가 부교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유식한 말로 길항작용이라고 하는데 얘가 계속 반복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감신경이 항진됐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대표적인 뭐예요? 극심한 피로감. 아니면 날카로운 성질. 소화 안 돼요. 장기피 못 자요. 근데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많이 왔어. 우울증, 자살 충동, 무기력증 이런 게 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자율신경 이렇게 나타나는데 심장이 빨리 나타나게 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정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아까 부정맥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실제 차트네요. 실제 차트. 자, 맨 앞에 보면 1번 혈관 공강지수가 있어요. 얘는 위험에 있다가도 에너지를 먹으면 금세 안전으로 들어가요. 왜냐면은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 피가 묽어지면서 얘는 잘 변해 수치가. 그래서 나 위험해. 근데 이거 먹고 이분에 안전으로 가는 경우 되게 막 경계로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혈관 건강도 타입 있죠. 얘는 잘 안 변해. 이미 혈관이 딱딱하고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 먹는다고 순식간에 뚫리지 않으니까 얘가는 시간이 좀 걸려. 1번은 되게 빨리 변하지만 2번은 잘 변하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의 차트를 보니까 마이너스 27이에요. 내 나이보다 27살이 젊어.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엄청 건강하네. 건강하죠? 아,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C타입이 나왔어요? 건강한데 C타입이에요. 이것만 봤을 때 너무 건강해. 근데 C타입이래. 주의하래.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봤더니 맥박이 92예요. 빨리 뛰어. 다시 말씀드려서 혈관 공기수가 안전이죠. 피가 잘 흐르죠. 이유는 뭐예요? 맥박이 빨리 뛰기가 잘 흐르죠. 그러니까 얘는 건강하다고 판단을 해요. 저 지수는 얘는.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야, 너 건강하지 않아. 심장이 빨리 뛰어서 이게 흐르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차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표준선이네요. 심장에서 피를 박주시켰네요.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버됐어요. 피가 빨리 흐르는 거야. 혈관이 좁아들어지니까 피가 빨리 흘러가니까 오버돼버려요. 자, 그리고 올라갔어요. 탄력도 올라가는데 잔혈량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쭉 하고 빠져나갔어요. 그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잔혈량이 아까 말씀드렸죠. 적당한量잔혈량. 이게 왜 필요하냐? 피는 일정한 속도로 흐르면서 혈관벽을 열어서 산소 보내줘, 영양분 보내줘, 체온을 시켜줘. 이 일을 다 해야 돼. 나쁜 것도 받아가지고 빼야 되는데 얘가 굉장히 빨리 흘러요. 그 역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혈량이 남지 않고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영양실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2회 혈관광에서 잘 변한다 그랬어요?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잘 변하는데 혈액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두 번째 혈관 건강도가 되면 잘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자, 혈관 건강 지수만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유는 혈관에 박동수가 빨라서 그렇고 박동수가 빠른 거는 이런 차트가 나타내는데 이런 차이가 나요. 이렇게 나타났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70번인데 이렇게 뛰어요. C타입이 나왔어. 건강한 거죠. 아니에요? 에? 어떻게 될까 이거는? 7, 80은 정상이라면서요. 정상이야. 정상이면은 마이너스 17에 70번 정상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건 안 좋은 거죠. 100% 혈관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야. 혈관이 좁으니까 빨리 올 수밖에 해. 그죠? 그러면 혈관을 좁게 한 원인 중에 염증이 많겠죠. 염증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를. 이렇게 차트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맨 끝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거 누구도 안 익혀주는데, 저랑 성의사랑 진짜 한 1000명은 체크해준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올라간 사람들 있죠. 대부분 당뇨 전 단계. 당뇨 환자거나. 요게 많이 올라가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번 혈관 건강 기술은 혈액순환을 나타내므로 섭취 후 변화가 잘 나타난다.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 혹시 알고 계세요?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 이것도 혹시 방어로 하기 위해서 알고 계셔야 돼. 전문가되실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메타만 체크해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품 설명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먹고 나서 변화를 해주는데 제품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 거 건강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건강식품입니다. 기타 가공류에 해당이 돼요. 자,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건강식품 뭐고 건강기능식품 뭘까요? 시각청에 뭐 허가받은 거. 네. 자, 건강기능식품 뭐냐면 건강식품의 허가권자. 건강식품이야 허가해주는 데는 시청, 위시청, 위생과.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줘요. 해도 돼. 이거는 신고제예요. 허가제가 아니에요. 나 이거 팔 거예요. 신고하고 팔면 돼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주는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저희가 만약에 이 제품 건강기능식품을 제가 여기 분들한테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저기 그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건강기능식품 협회 들어가가지고 자격증 다 따셔야 됩니다. 4시간 교육받고 2만 원씩 내고 건강기능식품 다룰 수 있는 거 저 다 따셔야 됩니다. 근데 안 해도 돼요. 이건 일반 식품이니까. 자, 그리고 뭐냐면은 건강기능식품은 팔 수 있는 데가 한정적. 팔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거는 그냥 아무나 팔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임상자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임상자료가 필요 없어요. 왜요? 건강식품이니까. 숨은 임상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단점과 장점이 같이 분류하고 있는데, 자, 건강기능식품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이 공전이라는 게 공전이란 책자. 말이야 공전인지 어려워. 책자야. 책자에 들어보면 37가지의 건강식품이 기준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는 홍삼 건강식품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일까요? 기능식품이요. 건강식품. 허가 안 난 거예요? 모르겠죠? 공전에 뭐라고 써있냐? 공전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홍삼은 진세노사이드 알지온, 알지트, 알지3 합이 3mg을 넘어야 건강기능식품이다. 3mg 이하는 그냥 식품이다. 집에서 내가 연락이 약탕기로 다녔네요. 진세노사이드 절대로 3% 넘을 수 없어요. 일반 식품. 근데 이건 농축했어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3%가 넘어갔어요. 3mg이 건강기능식품. 이거는 3mg 입증만 하면 바로 건강기능식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전에 37가지밖에 없는데 여기 없는 재료들이 또 많아요. MSN 같은 거 이거 없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이야. 얘는 뭘까요? 그냥 한 번은 들어두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그걸 개별인정형이라 그래요. 개별인정은 뭐냐면
식약청장이 얘는 건강에 기능이 있어라고 인정해주는 걸 개별 인정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별 인정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1등급은 뭐냐? 효과가 있음. 두 번째는 효과를 볼 수 있음. 이렇게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세 번째는 효과는 있으나 동물 실험을 필요로 함. 이렇게 표시가 딱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대부분 다 2등급이에요. 2등급. 이해하셨죠? 건강식품과 건강기준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혹시 누가 물어보면 잘못해가지고 야, 이거 먹으니까 혈압이 이렇게 좋아지고 당도 좋아지고 염증도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지니까 건강기능식품이지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말을 써놨는데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이나 다 복용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약만 써야 돼. 우리 섭취라 그래요. 섭취. 음식이니까. 예, 복용이라는 말 쓰면은 제가 왜 이거 좀 높아시면 말씀드리냐면 제가 막 강의라고 하는데 옆에 누가 녹음을 했어요. 친구예요. 저 걸려요. 복용이라고 하면. 섭취라 그래요. 자, 이거 이렇게 먹으니까요. 혈관에 효과 있어요.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효과란 말도 쓸 수 없어요. 능력은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건강식품 저는 좀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워요. 글씨 크기도 다 조정해요. 글씨 크기도 다 따져요, 걔네들이. 글씨도 조금씩 써야 되고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왜 그래요? 욕은 안 할게요. 의사놈들이 너무 강해요. 의사애가 너무 막강해요. 의사애가 너무 막강해서 건강식품 인정을 안 해버려요. 진료를 처음하면서 환자들은 절대 못 먹게 해요. 의사애가 너무 막강해요. 지금 의료보험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안타까운 사실이 우리나라가 간호사거든요. 차병원 간호사인데 이번에 일주일 쉬었는데 무급이래요. 근데 의사 새끼들은 돈 다 박아단대요. 진료 쉬어도. 걔네들은 돈 다 나온대요. 화가 났대요. 자, 제가 굉장히 재미삼아 했는데 자, 그만큼 건강식품 건강기능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데 자, 섭취 후 변화가 다소 늦어지게 나타난다. 확실한 말이 나와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이제 자꾸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아니 저거 맥과설명이나 하지 왜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고 이래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적어도 전문가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누가 만나도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하시면은 사실 듣기 쉽지 않잖아요. 다 찾아서 공부하시지 않을 거면 그죠?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잔소리 삼아 아니면 좀 일단 격기로 같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섭취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거는 자료 노출에도 안 걸리겠죠. 섭취라는 말 썼으니까. 자, 건강지수가 높지만 건강도사에게 실로 나타나면 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비곡선이 내려가면은 혈류가 빠르고 혈관이 좁은 경우에 해당이 되거나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잔혈연산이 빠진 경우는 혈관이 좁아서 혈류가 빨리 나타나는 반사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이렇게 되면은 잔혈량이 아까 본 것처럼 축 처지면은 뭐라 그랬어요? 피가 계속 와류가되고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피가 하는 역할인 산소 전달, 영양분 전달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치매나 중풍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혈전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요거는 제가 잘못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까 적으셨죠? 하나씩 보셨죠? 네. 그거 제가 한 잔씩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가지고 카페에서 쓰세요. 예. 거기에는 있죠. 네, 여기 제대로 됐어요. 여기 제대로 됐죠. 요거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먹는지 얘가 영향을 끼치는지 아셔야 되니까 요건 다 체크해서 받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교육수료증을 드렸어요. 교육수료증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한국혈관관리협회 협회장 권혁한 박사의 직인시켜있는 수료증을 이제 다 자격증을 받으신 거예요. 수료증 다 취득하셨어요. 박수 한번 씩. 제가 1시간 반이면 끝난다 그랬죠? 자격증만 다 코스하셨습니다. 통과하셨습니다. 수료증. 자, 근데 이거 가지고 그냥 끝내실 게 아니라 제가 이제는 마지막 얘기 하나 드릴게요. 쫄지 마시라는 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쫄지 마셔라. 내가 쫄면 안 돼요. 왜 쫄아? 왜 내가 쫄까요? 잘 모르니까. 두 번째는 자, 아까 제가 섭취 방법 적어놨죠? 모르면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대로 먹고 나서 효과 뽑는 사람 없어요. 글리백이라는 게 뭐냐면은 백혈병 치료제예요. 효과가 25%입니다. 약을 만들 때 100%짜리 약이 있을까요? 90% 이상만 넣으면 정말 잘 만든 약이에요. 의약입니다. 전문의약품이
90%만 넘어서 효과를 보면 정말 잘 맞는 약의 해당이 돼요. 나머지 10%는 아무리 센 약을 먹어도 효과를 못 봐요. 건강 기능식품이 아니라 건강식품은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만드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쁘지 않으면 돼요. 명현 반응이 없으면 잘 만든 건강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택 붙어 있는 거 있죠? 효과 40% 보면 정말 잘 만든 거예요. 정말 잘 만든 제품은 효과 40%에서 50% 기대하고 만드는 게 건강기능식품이에요. 10명이 먹고 5명 거 보면 정말 잘 만든 제품이란 얘기예요. 저희 제품이요 8명 효과 봅니다. 그건 제 양심을 놓고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저 거짓말하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안 하죠. 정말 10명, 8명이 할 거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이거 저거 잘 모르겠어. 근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맥판을 재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알겠어. 그럼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절대로 이거 가지고 컴플레인 없어요. 먹거나 효과 없는데 이런 거 왜 팔았어? 아이씨. 제대로 안 먹지 않는 한 무조건 효과 봅니다. 효능이 있어요. 효능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도 우리 박지원 대표, 저 서준호 대표, 서준호 우리 본부장 딴 사람 됐다니까요 지금. 여기 혹시 효과 보신 분들 몇 분 계시죠? 드신 분들 다 효과 있잖아요. 그죠? 그 효과 없어져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몸이 바뀌는데 순정마다 안 되지고 몸이 틀려지는데 그거를 뭐 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굉장히 많은 임상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요대로만 그냥 세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를 해보시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많이 재주셔라. 그러면 노하우가 생겨요. 그리고 막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회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단톡방을 하나 만들까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차트 같은 거 다 띄워주시면은 저희가 이거는 이래서 그럴 수 있어요라고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단톡방을 만들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요 자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외에 패찰이 있어요. 제가 안 가지고 올랐는데 목에다 이렇게 거는 패찰이 있어요. 자기 사진 붙이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은 뭐 혈관관리소에서 하는 그 수료를 했다라는 패찰 뒤에 있죠 사진. 네,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 다음 장. 네, 패찰 있죠? 요걸 만들어 드려요. 교육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공짜예요. 저 패찰은 앞으로 생깁니다, 대표님. 예? 앞으로 생깁니다, 교육비. 그렇게 요 패찰은요 제작비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만드시고 필요 없으면 안 만드셔도 돼요. 사진 있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사진이 없으면은 좀 이따 끝나고 해서 찍어가지고 제가 사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저 10원도 안 먹습니다. 제작비 2만 원입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네, 가능해요.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시면 되고 나는 목에 거는 거 귀찮아서 필요 없어. 금목걸이도 안 차고 다니는데 이거를 차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면 제가 다 만들어 드리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셔도 괜찮아요. 이 수료증은 혁명관리소 인정한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이렇게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자, 궁금하신 점 질문. 아 예. 뭐 다른